영상 작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유튜브 같은 1인 어떤 매체가 발달하게 되면서 그 가짜뉴스도 동시에 덩달아서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북한이 좀비 엘리트를 육성해서 남한을 침투시킨다는 어떤 가짜뉴스, 형상무계한 뉴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인물은 그 남한의 어떤 각종 기업이나 어떤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 좀비 엘리트들이 침투되어서 지금 어떻게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을까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둘러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스테이션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형 LED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는 채널 영상 포스터가 있고, 그리고 식사나 기록물 영상이 달려 있습니다. 항상 관객들은 오시게 되면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보실 수 있고, 이게 끝나야지 다른 작업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관계자들만 알고 있고 관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켜지고 사운드가 나와야만 그 길을 따라서 마치 어떤 TV 보는 사나이들처럼 그 영상을 따라다니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떤 통제되어 있는 관람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작가님께서 원래 외곽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플래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는 관객 어떤 창을 하나 켜서 플래시가 작동이 되면은 그 영상이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없도록 그냥 일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020년도에 플래시 프로그램이 종료하면서 작가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관람객들을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 작업을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 이 전시 동선을 제어함으로써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신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다른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영상 켜진 순서는 항상 공유돼요? 네, 정해져 있지만 관객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해외에서 한국 전시는 못했어서 근데 가장 최근에 히어시티 옛날에 하루하루 탈출한다 그때는 그 미술관 내에 영상들을 이곳저곳에 펼쳐놓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볼 수 없게 이렇게 관람객들이 어떤 그 특정한 곳을 가야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이것과 약간 유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의도셨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그러면 너무 서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평상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러한 침입자들에 대한 침입의 명분은 불안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외모와 버릇은 인간의 매력과 신뢰에 정점이 되는 것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짓는 것, 공감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분위기를 발산하는 것, 허덕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더욱더 위험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세상은 괴물 같은 존재를 불가하도록 훈련되었지만 불사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완벽해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아트선제 센터 때 개인전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이번 전시에서는 굉장히 어떤 강한 색채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상의 어떤 아바타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한국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새로운 이미지들이어서 예전에는 어떤 텍스트만 모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이러한 색감의 조합, 그다음에 화면의 구성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떤 텍스트,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어떤 형식적으로도 정리가 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진로와 감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자극을 즉 노래를 가져야 하는 개인의 정신 그런 등의 노출
네,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가님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준비해서 봐야 돼요. 너무 깊숙이 진입해서 국가의 주요인 통제하고 경제적, 정치적 기조를 통해서 방문을 들었던 그들의 신봉을 유지했습니다. 바깥에 잘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2023년 현재 무엇을 따르면 다음 사회 지금 30% 거의 30% 이상의 그 작업의 내용들은 그 작품만 매우 지원을 위해서 같은 경우는 간단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가님이 그동안 연출해오면서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면 실천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을 원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발언들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런데 작가님은 예술가는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지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술가의 어떤 발언의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요에서 우리는 작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게을러도 예술가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예술가들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홍진원 작가님의 인터뷰에서 들으셨겠지만 홍진원 작가님은 어떤 실천적인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서로 다른 그런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그래서 감상을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 된 관찰사가 대동학라는 관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떤 믿음의 문제의 상징이라고 보게 되시더라고요. 저희가 교회에 가면은 되게 높은 곳에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어떤 종교에 대한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모양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맞다 말고 감탄하거나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는 항상 네 그쵸.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의 모든 텍스트는 작가님이 다 생산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문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생산하신 것이어서 어떤 통계를 내자는 영상에서 구성적인 생산을 진행하셔서 아마도 이런 인수들을 채택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서로 저마다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네. 아까 방금 재생됐었어요. 그 채널에 맞게 작업을 하셨으니까. 왜냐면 알면은 미리 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플랫에다가 저희가 사진을 일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어떤 작업인지 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그 특별 영상에서도 나왔던 이제 캐릭터들인데 작가님께서 어떤 인터뷰 요청을 받거나 어떤 액션 퍼포먼스를 해야 될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아바타예요. 그래서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과 마크보주 작가님이고 인종이나 어떤 머리색이나 눈 색깔 이런 거는 전혀 다 다르게 해서 이제 작가님을 특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요라는 작업이고요. 작가가 과연 사회적인 어떤 책무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실천적인 어떤 영역까지 확장해야 되느냐에 대한 작가님의 나름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작가는 게을러도 작가고 그냥 존재하고 있기만 해도 작가다. 예술가의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의 작업은 3개 정도를 본 것으로 하고 또 한번 전시를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시고 못 본 다른 작업들을 또 천천히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시실 2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제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들은 문을 부수고 쳐들어왔다. 우리가 문을 부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작업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은 한 명은 마치 탈북민일 수도 있고
북한의 스파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운동권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젊은 남성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의 어떤 하수인일 수도 있는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의 말을 거의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방이 문을 부수고 무고한 나를 체포하기 위해 서둘러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그 중년 남성은 우리도 그럴만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관객의 어떤 선택으로 달려 있습니다. 박영애 주공원 작가님이 아까 그 전시실 1에서 보신 대부분의 작업은 어떤 한 명의 화자가 등장을 해서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논의하고 있다면 이것은 두 명의 인물이 다른 서로 다른 측면의 그 대척점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보다 부실었으면 우리가 제공하는 반체제 행사들에게 이 어떤 것이 한국적인 네, 맞아요. 그냥 계속 이러다가 이 결론은 관객에게 달려있습니다. 네,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감명하고, 합리화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네, 너무 딱 맞죠? 네, 어느 정도 제가 왜 딱 맞아요? 이게 독수가 많이 수고하시는 거죠? 네, 지금. 준비 부분되는 작업이어서 이거는 또 시간 되실 때 다시 오셔서 보시기로 하고요. 2층에 홍진원 작가님 작업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극단적 목소리가 형성되기 이전으로서의 장영의 공공업 그리고 그 이후에 홍진원 작가가 약간 순환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연출하고자 여기에 프롤로그적으로 홍진원 작가님의 사진 작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층에서 보신 느낌이랑은 사뭇 다르실 거예요. 1층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3개의 영상 구역이 있고 한 번에 하나씩만 재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미니멀한 느낌을 준다면 여기는 거의 모든 벽면에 이렇게 사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를 한 번에 많이 보고 그것들을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1층과는 다른 어떤 느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벽면에 붙어있는 작업들은 랜덤 포레스트 2025라는 작업이고요. 작가님이 이때 동안 그런 집회 현장에서 찍어 오셨던 사진이라던가 민중노동 아카이브 사진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진사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어떤 다른 시기 혹은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같이 봄으로써 지금의 어떤 시대를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작업은 작가님이 작업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용산 참사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편에 보시는 것은 고양이 사진인데 작가님이 어떤 현장에서 우연히 촬영하게 된 고양이 사진이에요. 근데 SNS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이미지의 85%가 고양이 사진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사진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또 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진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이제 한국의 올림픽, 하계올림픽 당시에 환경 미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꽃을 심는 장면을 촬영한 서울역사박물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창 올림픽 당시에 홍진원 작가님이 촬영한 사진인데요. 어떤 보기 싫은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간판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서 과연 이 30년의 시차가 있는 사진에서 과연 우리는 달라진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책상에는 작가님이 여기에 모아놓은 사진들의 출처와 작가님들이 홍진원 작가님께서 그동안 사진에 관해서 써왔던 다양한 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서 처음에는 한번 쓱 보고 지나가게 되지만 이 출처와 어떤 맥락들을 알게 됨으로써 또 새로운 해석들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떤 두 번, 세 번의 레이어를 거쳐서 이미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작가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뒷면으로 보시면 이제 아까 홍진원 작가님께서 설명해주셔서 책으로는 매주 금요일에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사진에서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지연, 그리고 사진이 사건화되기 이전의 어떤 잠재적인 상태, 파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에 의해서 개발되지 못하고 유예되고 있는지, 그런 파주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예된 욕망들을 함께 정리하게서 보여줌으로써 지연이라는 키워드로서 한번 사진과 어떤 여러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의 제목은 작가님이 이제 파주의 미군 휴양소 단지에 있던 사진관에 적혀있던 문구가 엑타크롬은 매주 금요일에 현상됩니다라는 문구였다고 해요. 엑타크롬이라는 필름의 특성상 특별한 현상 반복을 요청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현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진이 확보되지 못하고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은가 해서 그러한 제목을 영상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는 사진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부수하게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AR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항상 0부터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경험이란 것은 그렇지가 않아서 어떤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바라보고 그것을 관찰하고 촬영하는 그런 과정들이 AI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동안 어떤 작가님이 꾸준히 관찰해 보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을 이렇게 변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다중 노출 기법을 통해서 촬영한 과거의 그 세조 움직임 사진인데요. 이런 어떤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에 있는 어떤 차이의 시간들을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본인이 찍은 관찰 사진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지금 회색 벽에 있는 모든 작업은 엑타크롬은 매주 금요일에 현상됩니다. 영상과 사진의 일부이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의 남북 관계가 한참 좋아졌을 때 통일을 생각하고
거대한 휴양 반지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남북관계가 끊어지고 계속해서 유예가 되면서 그냥 버려지고 폐허처럼 남아있는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지역이 어디라고 못 파주, 파주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차장은 그 주변에 있는 초대형 아울렛의 주차장이라고 해요. 근데 비가 워낙 많이 내렸던 날이라서 우연히 이제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이제 사진을 촬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막들은 여러 가지의 자막들이 있는데요. 그 학창교양곡에 얽힌 어떤 그 이데올로기와 국가 역사에 따라 다르게 재생되었던 어떤 역사에 대한 내레이션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치의 생일 전야제 때 그 지휘를 했던 후르트 뱅글러가 유대인 음악가들을 이렇게 풀어달라고 그 나치의 선전장관 게벨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벨스가 다시 후르트 뱅글러에게 답신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후르트 뱅글러는 예술의 어떤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유대인 음악가들을 풀어줘라고 이야기를 했고, 게벨스는 예술가는 정치적 책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답신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술이 어떤 사회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그런 서신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경찰청 공무직의 고공농성 아카이브 이미지를 통해서 마치 유령처럼 이렇게 잠재화된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현재의 혹은 미래의 실천적인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이 작업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블 스리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엄청 복잡해. 맞아요. 야구 선수도 몰라. 맞아. 야구 선수. 자기가 뭘 무관심을 만들어내고 배신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울산 노동자들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작업은 아까 앞서서 홍준호 박사님께서 기자간 전에 발표 당시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 대립의 어떤 역사를 두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회고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인물은 오창수라는 민중 가수이고요. 그 당시에 그 함께 투쟁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 편에 서서 함께 투쟁을 했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조성웅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그 당시에 영웅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어떤 힘들을 직결시켜서 실천을 하셨지만 지금은 다 은퇴를 하시고 시인 그리고 동요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지 못한 투쟁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과연 미래에는 이러한 혁명 혹은 어떤
노동자 투쟁의 성공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보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하나의 화면을 둘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그 성공과 실패 혹은 어떤 양측자리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모호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개의 분할된 채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정만 남아 있었어요. 81년 대중 투쟁의 효과들, 임금과 옥주로 이미 배하고 사람들이 처음에 선생님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약 1시간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 이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한번 좀 훑어보시는 시간을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시 투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에게 여쭤보시면 되고요. 그 아까 스튜디오 3에 그 식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나머지 작업들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뭔가 소비라고 정신으로 날아다니니까 심지어는 합성시키면서 공장이 생산해내는 그 아이돌 PBT를 내잖아요. 그냥 멤버 하나를 뭐 바꾸더라도 그 사람이랑 좀 그래야 되는 게 가수 따로 없고 소비하는 사람 따로 없고 그렇게 소비자로만 하는 나라에 이윤이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스스로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노래하고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의 그 큰 배를 배경으로 연주하는 날도 오지 않겠고 공장을 노동자한테 내어주고 콘서트장이 되어도 민주노동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100번 싸움보다 한 명의 국회의원 이상은 그것도 잘 싸울 수 있고 지거든. 그리고 슬로건처럼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고 해요. 사업선장을 나와서 4월에 총선에 다가오니 이 역사투쟁을 말에 마무리했으니까 통치라는 건 어떻게 통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박일수 여사의 유언이 있고 이 유언이 아직 실현되지 않으면 선거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투쟁을 마무리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2025 타이틀 매치 강령의 중공업대 홍진원 중간지대는 없다 전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후 전시 소개와 참여 작가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시 55분부터는 전시실로 이동하여 전시 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사는 12시 40분 마무리될 예정으로 서소문 본관으로 가는 셔틀버스 탑승을 원하는 기자님께서는 1층 로비로 1시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술관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은 운영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소록 하객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은순 하객연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참여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원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지금 밖에 아직 구슬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부설미술관 먼 곳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이틀 매치전 해마다 이 시기면은 굉장히 기대들 하시죠. 이번에는 또 어떤 작가들이 둘이 만나서 또 어떤 현대미술의 그 큰 맥락을 형성해서 보여줄 것인가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장영애 주공업과 홍진원 작가님을 모시고 또 정말 야심찬 전시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작가님 모두 한국미술계에서 그 역량, 그 다음에 그들의 메시지 너무 명확하고 또 강렬하게 울림을 주시는 작가분들이세요. 그런데 타이틀 매치라는 전시가 갖고 있는 성격, 두 작가가 만나서 뭔가를 보여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는 어떤 만남이 있을까? 혹은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형성이 될까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쭉 전시를 돌아봤는데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또 앞으로 한국 미술계에서 계속 회자될 만한 그런 전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그러니까 장영애 중공업과 팀이죠. 그 다음에 홍진원 작가 두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시가 12번째 타이틀 매치예요. 그래서 12번을 돌았는데 타이틀 매치라는 전시가 갖는 역사성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또 어떤 매듭을 보여줄 것이냐, 내년에는 또 어떤 시도를 할 것이냐를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애 중공업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13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했을 때 개관 특별전을 같이 했습니다. 12년 전이에요. 그것도 12년 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쭉 돌아봤는데 그때하고 비교하자면 이 작가들이 더 정교해졌구나. 그리고 메시지는 더 선명해졌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홍진원 작가님 작품은 제가 대구 사진 비엔날레 등등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는 이 홍진원 작가님의 작품이 집약되어 있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동안 홍진원 작가님의 작업을 부분으로 봐오셨던 분들은 이 작가가 이런 어떤 시각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또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를 충분히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전체로, 부분과 전체로 보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또 같이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그 두 팀 혹은 작가죠. 이 양자의 성격은 뭐냐면 일단은 독창적이고 각각이 갖고 있는 독창성을 충분히 발현하고 계시고요. 동시에 동시대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해 왔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품 전체에서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 어떤 단어들 또는 이미지들 혹은 문장들 혹은 그 이미지의 직접 혹은 콜라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오늘 같이 저희와 또 작가와 대화하시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양한 의견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서울시립미술관 활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은순 학예연구사님으로부터 전시 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 독서미술관 유은순 학예연구사입니다. 2025 타이틀 매치 장영애 중공업 홍진원 중간지대는 없다 전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매치는 올해 12번째를 맞이해서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과 홍진원 작가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8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81일간 북서울미술관 1, 2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영상, 사진, 책 등으로 구성되며 13점 중에 11점이 신작입니다. 우선 사이드 매치의 두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은 장영애 작가님과 마크보주 작가님으로 이루어진 아티스트 듀오입니다. 1998년도에 결성을 하셨고요. 세계 주요 미술관과 비엔날레에서 작업을 선보이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2018년 홍콩 엠플러스 미술관이 장영애 중공업의 전작을 비롯한 앞으로 생산될 모든 작업까지도 소장하기로 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17년 아트선제센터 개인전 이후에 8년 만에 한국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입니다. 홍진원 작가님은 2009년까지 외신 기자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포토 저널리즘의 한계를 인식하고 작가로 전향하셨습니다. 멜팅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6회 개인전을 개최하셨고 다수의 단체전과 비엔날레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전시는 홍진원 작가님의 첫 번째 대규모 미술관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정치적 행동이 촉발되기 직전과 종료 이후 에너지의 혼돈 상태를 다루는 두 작가님의 작업을 통해서 사태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을 유도합니다. 두 작가님은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균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인 불화의 순간에 주목하면서 예술이 어떻게 갈등에 개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탐색합니다. 전시 제목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발췌한 문장인데요. 루소는 일반 의지는 있거나 없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언급합니다. 전시는 이 문장을 재해석하여 다수가 불화하는 역동적인 상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구성이 됩니다. 1부는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의 작업들로 구성되면서 주제는 실험은 민주주의다, 파시즘은 제어다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홍진원 작가님들의 작업으로 구성이 되고요. 사진은 세계를 내란 만큼 각성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사진이 한 작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이 가상의 시나리오나 문학적인 발언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의 장을 유도한다면 홍진원 작가님은 과거의 사건들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사진의 잠재한 힘을 발견하고 현실을 환기시킵니다. 두 작가님은 각자의 방식으로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충돌을 시각화하면서 예술이 질문과 논쟁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층 전시실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의 그 1전시실은 총 3개의 그 미디어 설치되어 있는 상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LED로 된 커다란 화면이 있고 2채널 모니터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된 그 5대의 모니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총 6개의 작업이 한 번에 하나씩의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작가님이 설정해 놓은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감상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시 1부의 주제 파시즘은 제어다라는 부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는 한편 작업들은 다양한 해석의 장을 열어놓음으로써 다양한 관객들이 저마다의 해석들을 할 수 있도록 연출하면서 그 실험은 민주주의다라는 부분을 상기시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2에서는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의 그들은 내가 자는 동안 문을 부수고 쳐들어왔다. 우리는 문을 부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2채널 신작을 선보입니다.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의 주요 작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아는 흰 배경에 모나코 서체를 주로 사용하는 장영애 중공업의 전형적인 영상 스타일을 유쾌하게 반박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지만 당신은 아니야. 근데 괜찮아는 디지털 시대의 이상화된 미의 기준과 그로 인한 현실 세계의 변화를 지적하는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요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정치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작품은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의 작업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전시실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홍진원 작가님의 작업들로 구성되고요. 사진은 세계를 내란 만큼 각성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합니다. 보도 외신 기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사진들을 촬영해 오면서 어떤 사진이 가진 사회적인 파급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작가님은 지금처럼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과연 사진이 어떤 실천적인 힘을 이끌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이번 전시를 구성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공간은 1층에 비해서 이제 좀 구분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연출하고요. 이미지가 병렬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또 어떤 비어있는 듯한 어떤 1층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전시장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사진 작업은 랜덤 포레스트 2025라는 작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랜덤 포레스트 작업이고요. 여기에는 작가님이 이때까지 찍어왔던 사진들, 그리고 민중노동 아카이브 사진들, 그 다음에 어떤 사진사에서 중요한 사진들을 이 전시 공간에서 새롭게 조합해 봄으로써 어떤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과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실천적인 힘을 탐색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덱스북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진들의 출처 그리고 작가님이 이때까지 써오신 사진에 관한 글들을 통해서 어떤 확장된 해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언다큐먼티드 모나리자 작업은 미국의 대공황기 농업안정국의 사진기록 프로젝트를 토대로 사진이 사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고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은 시대와 국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다른 의도에서 연주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중심으로 예술과 정치의 복합적인 관계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투쟁 현장에서 포착된 민중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 어떤 혁명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타이틀 매치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술, 정치, 민주주의, 일상을 통한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호경 선생님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시 기간 중에는 대학원생 전시 감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마지막 주에는 한국미학예술학계와 공동 주최로 연계 학술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의 렉처 퍼포먼스, 홍진원 작가님의 작업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연구자분들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작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시 투어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참여 작가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홍진원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 말을 길게 하라고 하셔서 작업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다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작업을 이제 보실 테니까 조금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어지러운 시국인데 또 더 어지러운 전시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주로 사진을 다루는 작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 세계와 어떻게 관계하고 또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성적 이미지가 관성적인 세계를 만든다고 믿는 편이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또는 조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작가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2부의 제목은 사진은 내란만큼 세계를 각성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다들 함께 겪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내란과 계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일이었지만 분명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었는데
어떤 지금은 왠지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종 목적지가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란은 분명히 시민들을 각성했지만 또한 어떠한 망각을 방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시스템에 늘 존재해왔던 통제와 폭력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계엄을 막고 탄핵을 성공한 시민들이 일상을 선언했을 때 분명히 다시 드러날 그런 지옥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작업들과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좀 뭔가 지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이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는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지로 살아가고 있고, 더 이상 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의 재현물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존재 양식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죄를 조금이나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역시 사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진을 갖고 계속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선을 따라서 이따가 쭉 보실 텐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사진 무대기들이 나올 텐데요. 랜덤 포레스트 2025라고 하는 작업인데, 그 사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지옥도를 한번 그려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사진은 더 이상 사진의 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촬영에서 나오지 않고 사후에 사진이 발견되고 사진을 보는 과정에서 힘들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촬영한 사진들과 제가 발견한 아카이브 사진들을 이제 조합해서 이제 도래할 지옥을 먼저 강박해 보고, 이제 이 이미지들을 각자가 스스로 조합해 보고 또 그걸 감각해 보면서 사진이 지금껏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자신들만의 지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액타크룸은 매주 금요일에 형상됩니다라는 영상과 사진이 함께 섞인 그런 작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파주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사진이란 매체가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변화, 총체적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화가 만들어낸 동시대 이미지들이 어떤 세계를 주동하고 있고 또 어떤 세계를 누락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영상에는 이제 파주에 주둔했던 미군 부대 후티지들이나 네바다에서 벌어졌던 핵실험들, 그리고 파주의 용주골 성노동자들의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어지럽게 섞여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사진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색수차라던가 상관측 불개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로 대표되는 과학적인 왜곡이나 지연, 이런 것들이 이 동시대 이미지에서 부정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세계가 열리고 있는지 이 세계를 사진적으로 해석해보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걸려있는 사진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라는 것과 이제 우리는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이미지들이 궁극적으로 누락하게 되는 반복적인 관찰이라는 그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이것들이 또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사진으로 작업한 작업도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싹 돌아가시면 언다큐먼티드 모나리자라는 영상 작업이 이제 TV에서 나오고 있을 텐데요.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도로시아 랭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가 이제 FSA라는 기록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주민 어머니라는 사진을 찍어냈고, 그게 이제 사진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진 중에 한 장인데, 이제 이 사진이 이후에 수많은 이제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사진이 어떠한, 그러니까 촬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이 되어왔고 정치적 논쟁들을 일으켰는지를 따라가면서 풍동 재개발 투쟁과 또 윤구미 씨 사진, 시신 사진을 운동에 게재하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벌어졌던 투쟁들이 있는데,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이제 사진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사진이라는 것이 지금은 정말로 촬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후적으로 사건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후적으로 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좀 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구석에 합창이라는 영상 작업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헤드폰을 딱 끼시면은 이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이제 흘러나오고 그것은 이제 히틀러 생일의 전야제 행사 때 이제 후르트뱅글러가 이제 지휘하면서 연주했던 실황이고요. 이제 그 교향곡을 제가 관심이 있게 보는 것은 이제 역사성 때문인데요. 뭐 나치의 동업 활용이 되기도 했었지만 아우슈비츠에 있던 수용자들이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다라는 기록도 있고 또 전쟁의 어떤 출정가로도 많이 사용됐지만 평화의 노래로도 많이 사용됐고 또 공산주의 혁명의 대표적인 노래로 사용이 됐다가도 어떤 자본주의 진영의 노래로도 사용이 되고 뭐 올림픽에도 사용이 되고 한국에서는 뭐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틀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그 창작자가 이 노래를 듣지 못했기 망정이지 창작자가 무슨 생각을 할 수 했을까 싶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제 유령됨이라는 상태로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음악과 함께 나오는 그 경찰 고용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분들로 대표되는 어떤 우리에게는 전혀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민중들의 얼굴 혹은 민중들의 이미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미지들이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어떻게든 개념화하려고 했고 그리고 어떻게든 역사화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이 작업에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결국 민중의 이미지, 투쟁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그 유령됨이라는 것이 획득되어야만 현재화될 수 있고 더 정치화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하나 건너셔서 더블슬릿이라는 커다란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울산의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한 20년 전에 박일수라는 하청 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하시면서 이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이제 만드시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정규직 노동조합이 이런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을 처음 목격했고 그래서 그때 이것이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신뢰했었던 계급적 노동운동이라는 것,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이라고 생각했던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의 마지막 풍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역사를 다루고 그 당시에 함께 싸우셨던 어떤 두 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한국의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영웅으로 대표되는데 그 영웅 일적에 찍었던 그 사진들이 다시금 어떻게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뭐 이런 거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작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의 인사 말씀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양지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의 대한공간 루브의 디렉터이며 예술과 민주주의 잡지의 미술 담당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장현의 중공업으로 더 잘 알려진 작가들인 장현의 씨와 마크 보주 씨를 인터뷰하게 되어 기쁩니다. 장현의 씨와 마크 보주 씨, 어서 오세요. Hi Ji-Yoon. Thanks for inviting us to be interviewed. 그래요. 예술과 민주주의에 관한 기자님의 기사들을 정말 좋아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두 분이 예술가이자 좀비 사냥꾼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작품 중 하나인 침묵의 쿠데타는 정부 최고 위층의 좀비 음모를 어떻게 밝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비 사냥을 어떻게 예술 활동에 접목시키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Well, we like to think we're pretty observant. 그리고 민첩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은 좀비 사냥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We've always been creeped out when we see people, especially men, 특히 권력의 위치에 있는 남성들에게는 who seem completely artificial and robotic. 완전히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You know, jet black hair, 검정색 양모, and black cars. 그들은 검정색 재킷 아래에 검정색 티셔츠를 매치해서 입습니다. All of these are tells. 그리고 그들은 성형수술도 해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세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좀비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Yes, all of them. 하지만 작가님들은 그저 패션만을 묘사하는 거 아닌가요? 취향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All of it black is a code. 비밀 악수 같은 거죠. It's the zombie lifestyle. 실은 만약 인간이라면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And keeping the face you're born with expresses love for your own unique self. 게다가 그건 취약함을 표현하는 거죠. Love and vulnerability are alien to zombies. 다른 특징이 더 있나요? Zombies crave order and bureaucracy. 그들은 모든 형편없는 것들이 그 형편없는 자리에 정리된 것을 사랑해요. 예를 들면요. Well, a zombie's hair is always perfectly groomed. 좀비들은 끊임없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죠. 내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마크 씨, 아까 민첩하다고 말하던데 좀비 머리를 자르려고 전기톱을 휘두르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예술가니까요. Artists don't get their hands dirty. 우리는 관료들의 책상 위에 있는 형편없는 것들을 조정합니다. Salarymen and women's too. 저희는 가끔 누군가의 머리 뒤쪽 머리카락에 바람을 불어서 반응을 살펴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If it's a zombie, they start to obsessively groom their hair back into place. 그들은 돌아서서 당신을 물려고 하나요? 아니요, 눈을 깜빡입니다. 그게 다예요? That's enough, given that, otherwise, they never do. 좀비는 눈을 깜빡이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당신이 미친놈인 것처럼 쳐다봅니다. 흥미롭네요. 좀비가 아닌 사람들은 예술가들이 일반적으로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글쎄요, 좀비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When they start to obsessively groom themselves, they are not thinking. 그들은 뇌에 남은 작은 부분 어딘가에 있는 고정관념에 반응하는 거예요. Male zombies in particular cannot stand to have their hair disheveled. 그들의 몸단정에는 아무런 생각도 들어가지 않아요. It's a zombie trait. 그리고 우리는 미친 예술가들이지만 감정적이기도 해요. Zombies look at us like we're crazy because we feel things that they don't. 사실 좀비들은 우리가 왜 무엇인가를 느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좀비의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하셨죠. 좀비의 특징을 파악한 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Nothing. 그럼 좀비 사냥의 요점은 뭐죠? We made the silent clue because we identified the threat that zombies pose to democracy. 그 정도면 충분하죠. We've done our job.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차례입니다. 제가요? You and all the smart guys. 그리고 이 도전 과제와 함께 오늘 좀비 식별의 중요한 작업에 집중해준 장현혜 씨와 마크 씨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패션 조언도 감사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을지 말지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Thanks, Ji-Yoon, for inviting us.
작가님들의 영상을 감상하셨는데요. 장영애 중공업 작가님은 이런 기재와 간담회를 비롯하여 모든 개막식이나 이런 곳에는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이 특별한 영상을 보내주셨고요. 그 작가님께서 이 인터뷰를 보내주시면서 이제 그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수능주의의 쉬운 예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능주의는 파시즘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검은 옷을 입을지 말지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는 다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즐거움을 또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전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종명 기자라고 하고요. 우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서종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했던 전시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었고요. 정 작가님이 없으니까 홍 작가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SFCC에서 그 당시에 저도 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광우병 쇠고기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성숙자가 용산 남일당, 쌍용차 여러 가지 현장에 있었지만 그때 현장에서 느꼈던 거하고 이번에 개엄 이후에 느꼈던 것이 좀 다른 점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외신 기자로서의 봤을 때의 시각과 사진 작가로서의 시각이 또 관점이 또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는 그 당시에 어떤 거는 같고 지금 어떤 거는 달랐으며 혹은 앞으로의 그런 시대가 다시 또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진이 자꾸 변하는 거죠. 저는 가만히 있는데 사진이 자꾸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이 갑자기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종군 기자라고 불렸던 전쟁 사진 기자가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좀 이렇게 열심히 들었던 거고 그리고 한국의 노동운동 그러니까 가시화되지 못하는 운동들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닌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세계에 개입하고 싶고 사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어떤 전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그곳이 이데올로기의 전선이었고 그때는 그 사진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 전선이라는 것이 점점 더 비가시화되고 되게 일상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렇다면은 이 전선에 서서 사진을 다루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사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내가 보는 게 어떻게 다르냐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라 이 이미지 그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이곳에 와 있는 것 뿐이고요. 생각은 늘 똑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모든 세계가 극단적으로 더 이미지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이미지화라는 게 지금은 되게 뭔가 사진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미지로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다다르는 이미지화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미지와 사진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방향성을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더 빠르고 더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따라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의 비극적인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반복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유토피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탄압받는 사람과 비가시화되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는 그것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원히 할 일들이 있겠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김나랑인데요. 방금 답변 주신 거에서 세상은 점점 더 이미지화 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게 이미지화 됐는지도 인식을 못한 채 점점 더 이미지화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참 말로 하기가 어렵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하나는 그 옛날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온전한 이미지의 시공간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시각을 거쳐서, 이미지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감각하게 되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메타버스를 저만 해도 공간이라고 인식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것인가를 되게 시도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에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시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미지에 노출되고 이미지에 종속되어 살아가는가, 그 시간의 점유율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미 가상 속에서 살고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미지 없이 무언가를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만 해도 반은 될까요?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 없이 어떠한 세계를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점점 가속화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물질 세계를 살고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지경까지 올 거고, 이제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의 발전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뭐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고 텍스트를 받아보고 하지만 사실 걔네들이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전부 다 이미지화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이미지로 비교하고 이미지의 언어로 이제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미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파이낸슈대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이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이 답변은 하계 연구사님이나 아니면 김성호 운영부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타이틀 매치 이제 기자간담회 때 이제 김성호 운영부장님께서 타이틀 매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개별 작가의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두 작가의 만남이 동시대 미술의 어떤 새로운 틈을 여는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2인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3인전이지만 2인전에서 이번 전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새로운 틈을 좀 열었다고 보시는지, 이 전시가 어떤 걸 성취할 거라고 예견하시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타이틀 매치에서는 보통 이제 타이틀 매치라는 규모가 적지 않다 보니까 이 어떤 큰 공간을 정말 어떤 작가들의 강한 개성들을 역량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작가님들로 선정하는 것이 항상 저희에게는 중요한 과제였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기 직전으로서의 장영애 중공업 작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아카이브된 자료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도래할 어떤 움직임을 다루는 흥진원 작가님의 큰 축을 두고 거기에서 어떻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나갈 수 있는지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하나의 정답을 가지지 않는 사안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두 작가님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작가님들이 보여주는 작업의 어떤 결들은 어떤 비슷한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무척이나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타이틀 매치라는 것이 어떤 두 작가님의 마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장영희 중공업 작가님께서 저희와 이 타이틀 매치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마크 보주 작가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타이틀 매치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함께 추는 춤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2인의 어떤 그 2인전이 단순히 어떤 경쟁과 어떤 그런 부분으로 빠지지 않고 서로의 강한 개성이 한편에서는 어울리고 한편에서는 비교가 되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면서 부분의 어떤 작업들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작동하기를 바라면서 이 두 작가님을 선정하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하기 연구사님이 이제 두 분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이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홍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좀 전시를 같이 공동으로 뭔가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장영희 중공업의 작업을 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느끼셨는지 좀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 앞두고 참 바빠요. 그래서 장영희 작가님 작업을 전체를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어제 밤까지가 설치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저도 그 처음에 장영희 작가님과 함께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고민도 없이 바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장영희 중공 작가님들을 생각하면 늘 저랑 무슨 웜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세계에 있는데 완전히 다 다를 수 없는 끝과 끝의 어떤 구멍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가 나온 걸 보니까 그건 전시 모양새도 그렇더라고요. 거기 그 복과 1층과 2층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데, 근데 하는 이제 고민들, 평소에 하는 고민들은 되게 맞닿아 있고 이런 지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전시를 만들면서 깊이 같이 이렇게 소통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신뢰 하에서 이 전시가 성립이 됐고, 결과물도 참 이렇게까지 달라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서울문화인 허수만 기자라고 합니다.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작가님은 지금 제가 설명 들은 거하고 제가 보도자료로 본 거하고 지금 본인의 의사가 보도자료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예술가들은 가끔 보면 오래된 예술가들은 과거에 자기의 그 행적이나 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과거에 보통 이것들이 지금 현재는 과거에 제가 한 일들이 누적돼 가지고 현재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과거를 좀 부정한 듯한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는 또 그런 뉘앙스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좀 보도자료하고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것이 옳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럼 과거에 지금 여기 밑에 넣었을 때는 사진과 현장에 괴리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 이런 그거는 본인이 사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독자들이 판단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현장의 사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내버려두는 게 없어서 독자들이 보고 이럴 거다 판단하고 되는데, 지금 작업은 아마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거에 뭐가 본인들한테 괴리감을 느끼겠는지,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다른 대사 이미지에도 대부분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과거에 대한 본인이 전업하게 된 실질적인 왜 그렇게 된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얘기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와 또 저를 바라보는 분들의 저는 당연히 다를 수 있고, 거기서 어떤 것이 맞다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저는 이렇게 재밌는 단어가 있던데 전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미전향적 장기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전향을 했는데, 저는 뭐 전향이라는 건 이제 내가 이 작가 해야지 뭐 이런 게 전향일 텐데, 저는 그땐 작가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제가 찍는 사진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고, 그리고 그 사진이 아닌 어떤 사진들을 찍어야겠다라고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게 2009년 용산 참사였어요. 용산 참사를 이제 저도 거기에서 취재를 했었고, 근데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이제 거기 이렇게 오랫동안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거기서 이제 액정을 돌려보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봤던 어떤 비극적인 사건과 이 사진이 그리 관계가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에 들어있는 것들은 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멋있는 사진을 찍을까? 어떻게 하면 드라마틱하게 찍을까? 어떻게 하면 스펙타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욕망들로 가득하다는 게 저는 인지가 됐고, 제 사진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시체 6구가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갇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저 스스로가 조금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이것들을 분명히 사진으로서 전달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여태까지 신뢰했던 사진 혹은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사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전통적인 포토저널리즘의 방식이 아닌 방식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고 혼자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렇게 찍다 보니까 뭐 규칙들을 만들어 간 거죠. 뭐 렌즈는 이런 걸 쓰지 말아야지, 노출은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연습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뭐 밍밍한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 받아주는 게 뭐 이런 데밖에 없었고, 그래서 작가가 돼버렸고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 고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생겼던 어떤 비극의 스펙타클화라는 게 저는 아직도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작가가 어떤 작업과 어떤 작업이 단절돼서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토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TV 이화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작가님께 한번 질문드리면, 이번 전시에서 앞서 설명해 주실 때 좀 지옥도를 그려보는 작업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또 몇몇 작업 설명도 해주시긴 했지만 이번 전시에서 뭐 노동운동 관련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특히 좀 이번 전시에서 집중해서 전하고 싶었던 그런 지옥도의 모습이 있을까요? 뭐 어떤 영역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좀 정하고 하신 게 있었을까요? 아까도 제가 이제 각자의 지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의 사진들이 어떤 특정 주제를 향해 달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진과 이미지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바라봤을 때 좀 새로운 정치적 해석들이 가능하고, 어떤 조금 더 다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능성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아까 뭐 더블 슬릿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이데올로기들과 이론들과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패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물론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새로움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결국은 어떤 시각과 이미지, 이곳에 대한 고민에서 또 다른 새로움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수많은 지옥과 비극들을 사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고 잠시 후 12시부터 1층 전시실 앞에서 전시 투어를 시작합니다.
투어를 원하시는 기자님은 직원 안내에 따라 1층 전시실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끝난 뒤에도 이 공간은 오후 5시까지 개방되어 오니 기사 작성 등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어가 끝난 뒤에는 이 공간에 점심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